안녕하세요. 광양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배움이 즐거운 러블리파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 수업 시간에 예고했던 것처럼 원격 수업 시간에는 5단원 동물과 에너지를 배울 건데요. 자, 그 중에서도 오늘은 첫 번째 생물의 구성 단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교과서는 152부터 153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영상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을 노트에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배울 내용은 생물의 구성 단계 중에서도 동물의 구성 단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생물의 구성 단계를 보면요. 자, 생물의 구성 단계는 총 4가지 단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자,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이 4가지 단계를 거쳐서 하나의 생물이 만들어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하나, 둘, 셋 하면 집이 바로 뿅 나오는 게 아니죠. 시멘트, 철근, 나무 이런 것들이 모여서 바닥을 만들고 벽을 만들고 지붕을 만들고 그리고 또 이런 바닥과 벽과 지붕이 모여서 집이 되고 이런 것처럼 생물도 마찬가지로 세포라는 기본 구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세포가 모이는 조직, 조직이 모여서 기관, 기관이 모여서 개체 이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씩 좀 자세히 볼게요. 자, 먼저 세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이죠. 그래서 생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고 해서요. 여러분들의 근육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는 근육세포, 신경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는 신경세포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이런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자, 이 조직이라는 거는 아무 세포들이나 모여서 조직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동아리 같은 경우에도 배드민턴 좋아하는 친구들 모여라 배드민턴부, 농구 좋아하는 친구들 모여라 농구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조직도 뭔가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이런 세포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단계. 그래서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가 모여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근육을 이루는 세포들이 모이면 근육조직, 신경을 구성하는 신경세포들이 모여서 신경조직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조직이 모여서 이제 기관이 될 건데요. 자, 이 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특징이 어떤 고유한 모양 그리고 중요한 기능이 있는 단계를 우리가 기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어떤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 예를 들어서 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숨을 쉬는데 필요한 기체를 교환하는 기능을 수행하죠. 폐는 기관이에요. 심장 같은 경우도 펌핑을 해서 우리 몸의 혈액이 순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죠. 그래서 심장도 기관이에요. 식물 같은 경우를 보면요. 자, 잎에서는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만드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잎도 기관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바로 이런 기관들이 모여서 이제 완전한 하나의 생명체인 개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라든지 은행나무, 해바라기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자, 이 4단계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겠나요? 자, 우리는 지금 생물의 구성 단계 4단계를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 배우는 거는 그 중에서도 동물의 구성 단계를 좀 자세히 보겠다라고 했잖아요. 자,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 4단계에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요. 바로 여기. 기관 다음에 기관계라고 하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될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계라는 글자 우리 1학년 때 배운 적이 있어요. 지구계 할 때 배운 적이 있죠. 자, 계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 우리가 계라고 한다고 했는데 자, 기관계는 말 그대로 기관들이 모여 있는 계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계모임을 할 때에도 어떤 목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모임을 하잖아요. 자, 기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관들이 모여서 어떤 유기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기관계라고 묶어주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의 호흡기 같은 경우는요. 자, 숨을 쉬는데 필요한 기관들, 뭐 있죠? 그렇죠. 폐 또는 코 이런 기관들이 있죠. 이런 기관들이 모여서 호흡이라고 하는 어떤 유기적인 기능을 수행하면 이걸 우리가 호흡계라고 계모임을 묶어주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자, 소화계 같은 경우는요. 자, 소화는 뭐 소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몸의 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내 몸에 소화라고 하는 어떤 유기적인 기능을 수행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소화하는 데 필요한 기관들의 계모임 소화계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볼게요. 자, 기관계라고 하는 거는 몇 개의 기관이 모여서 유기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를 기관계라고 하는데 이거는 누구한테만 있다?
그렇죠. 동물의 구성 단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기관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 조직이 모여서 어떤 고유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단계라고 했잖아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그림에 우리 신체에 있는 여러 기관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자, 이 기관들을 지금부터 계모임으로 묶어줄 건데요. 자, 기관계로 묶으려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커다란 하나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잖아요. 자, 비슷한 것들끼리 한번 모아보면 여기에서 먼저 위를 한번 이동시켜 볼게요. 자, 위는 대장하고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죠? 또 뭔가 비슷해 보이는 거 찾아보면 그렇죠. 기관은 목 안에 있는 어떤 관이에요. 기체가 이동하는 통로가 되는 거고요. 바로 이 폐와 뭔가 연관이 있겠죠. 또 하나 더 짝을 지어보면 그렇죠. 방광. 콩팥은 오줌을 만드는 기관이고요. 이 콩팥에서 만들어진 오줌이 방광에 저장되기 때문에 얘네도 뭔가 유기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묶을 수 있겠죠. 자, 여기에는 심장은 친한 그런 기관이 없지만 심장에는 혈관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것들이 어떤 계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냐면 자, 여기 있는 위와 대장은 우리 몸에서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소화계. 자, 여기 있는 콩팥과 방광은 모여서 배설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기관과 폐는 뭐죠? 그렇죠. 우리 몸에서 호흡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심장은 우리 몸의 혈관을 통해서 혈액을 이동시키는, 순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름을 이제 우리가 좀 붙여보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입과 간과 대장과 소장과 위는 우리가 어떤 계모임, 그렇죠. 소화하는 계모임, 소화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각각의 구조를 전부 다 소화계는 입, 간, 대장, 소장, 위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네, 이런 모임들이 있으면 아, 이거는 소화로 묶을 수 있겠구나. 이것만 떠올릴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심장과 혈관이에요. 내 몸에서 혈액이 그렇죠. 순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순환계라고 묶어줄 거고요. 자, 코와 기관과 폐는 기체가 이동하고 교환되는, 그렇죠. 숨 쉬는 거. 호흡과 관련되어 있는 계모임이라서 호흡계 이렇게 붙여줄 수 있고요. 자, 콩팥과 방광은 아까 본 것처럼 내 몸에서 오줌을 만들어서 밖으로 내보내는 배설과 관련되어 있는 계모임이에요. 그래서 배설계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이 각각의 계를 찾을 수 있겠나요? 그리고 계라고 하는 게, 기관계라고 하는 게 기관들의 어떤 모임, 유기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나요? 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도 오늘 배우는 거는 충분히 잘 배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생물은 동물 말고도 식물이 있잖아요. 자, 그럼 식물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요. 자, 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면 돼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식물은 동물과 좀 다른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식물 같은 경우는요. 마찬가지로 어떤 유기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단계가 있어요. 동물의 기관계처럼. 근데 식물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 조직 다음에 조직의 모임이 유기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해서 조직의 계모임, 조직계라고 하는 단계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 조직계는 마찬가지로 몇 개의 조직이 모여서 유기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고요. 자, 예를 들어보면 관다발 조직계나 표피 조직계. 자, 관다발 조직계는 물을 이동시키는 물관이라는 기관이나 아니면 유기 양분을 이동시키는 체관이라고 하는 기관,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런 조직들이 모여서 관다발 조직계를 구성하게 돼요. 자, 물관은 조직, 체관은 조직. 네, 이런 조직들이 모여서 양분과 물을 이동시킨다라는 그런 커다란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얘를 계모임으로 묶어서 관다발 조직계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하고 동물의 구성 단계의 큰 차이는 어떤 유기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단계가 기관 다음에 만들어져서 기관계라고 하는지 아니면 조직 다음에 만들어져서 조직계라고 하는지 이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은 식물은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어렵지 않아요.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자, 생물의 구성 단계는 총 4개의 단계로 구성이 된다고 했어요. 자, 생명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기본 재료, 세포에서 시작해서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 그 다음에 조직들이 모여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면 기관, 그 다음에 이 기관이 모여서 완전한 개체, 사람이나 해바라기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요. 근데 생물 중에서도 동물 같은 경우는요, 자,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고 했죠? 그렇죠. 기관계라고 하는 단계가 하나 추가가 될 거고요. 자, 기관계는 기관들이 모여서 어떤 유기적인 기능, 어떤 커다란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내 몸에서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개 모임을 기간개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많이 어렵지는 않죠? 자, 이 부분들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노트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